안녕하세요. 곽기용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UCI 머신러닝 레퍼지토리 웹사이트로부터 아이리스 꽃의 꽃받침과 꽃잎의 길이 및 폭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아래 그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CI 머신러닝 웹사이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바로 그 아이리스 데이터를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UCI 머신러닝 레퍼지토리 아이리스까지 이렇게 쳐갖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링크에 아이리스 데이터셋이라고 보이죠. 그 다음에 UCI 머신러닝 레퍼지토리라고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UCI 머신러닝 레퍼지토리 사이트로 이동을 하는데요. 저 UCI 머신러닝 레퍼지토리 웹사이트는 머신러닝이나 그 지능형 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리고 UC 얼바인 대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머신러닝과 관련된 많은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실무자들이 종종 와서 참고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인기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 아이리스 꽃 데이터인데요. 그 데이터를 한번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이 다운로드에 데이터 폴더를 가보시면은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가 보이는데요. 이 iris.data가 그 데이터가 링크되어 있는 곳입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다운로드가 되죠. 다운로드가 됩니다. 한번 이거를 열어보시면은 워드패드로 지금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지금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냐면은 숫자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숫자 그다음 맨 끝에는 아이리스 꽃의 꽃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5개의 필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숫자가 4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아이리스 꽃의 꽃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저 숫자 4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자세히 보시려고 그러면은 여기 iris.names라는 요걸 클릭해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요 처음에 도착했던 거기에 보시면은 정보가 있습니다. attribute information 그래갖고 1, 2, 3, 4, 5가 차례대로 써 있죠. 첫 번째가 세팔 랭스고 두 번째가 세팔 위스, 세 번째가 페탈 랭스, 네 번째가 페탈 위스, 그다음 다섯 번째가 이제 꽃의 종류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러한 5개의 필드를 갖고 있는 요 아이리스 데이터를 한번 다운로드해서 한번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콤마로 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제가 가져오려고 그러면은 저 데이터의 URL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iris.data라는 곳에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iris.data의 오른쪽 마우스를 하시고요. 링크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그거를 R에서 URL이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럼 URL이라는 변수에는 아이리스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그 URL 주소가 저장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아이리스 저 데이터는 아까 보신 대로 콤마로 다 데이터 항목들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read.csv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데이터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read.csv 함수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하죠. 우리가 로컬 디스크에 있는 거 파일 읽어올 때는. 근데 지금처럼 웹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올 때는 여기다가 저 URL을 그냥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HTTP 서버뿐만 아니라 FTP 서버의 주소도 우리가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드리면은 우리가 데이터 읽어올 수가 있는데 아까 데이터 항목을 보시면 헤더가 없었죠. 헤더가 없었습니다. 바로 데이터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헤더 equal false를 지정을 해야만 우리가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읽어오고 한번 읽어진 내용을 보시면은 데이터가 잘 들어왔죠. 잘 들어왔습니다. V1, V2, V3, V4, V5 5개의 열의 데이터 값들이 쭉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각 열에 지금 이름이 없으니까 좀 답답하죠. 그래서 읽어드릴 때 이름도 한번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지정을 할 때는 추가로 우리가 인수를 지정할 수가 있죠. 여기다가 car.names라는 인수에다가 저 아이리스 꽃의 정보를 우리가 필드명으로 열 이름으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첫 번째는 세팔 랭스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팔
width였고, 세 번째는 petal length, 그 다음에 네 번째는 petal width, 그 다음 하나 더 있었죠. 마지막에 꽃의 종류를 나타내는 거, 그는 species.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생성된 데이터 프레임에는 열 이름이 정상적으로 잘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분석에 쓸 수 있죠. 예를 들면 서머리 같은 요약 함수를 이용을 해서 아이리스 데이터 꽃에 대한 요약 정보를 파악을 해볼 수도 있고요. 혹은 꽃 종류별로 저 세팔 랭스, 세팔 위스, 페탈 랭스, 페탈 위스, 그러니까 꽃받침과 꽃잎의 폭과 길이의 평균도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 평균을 집단별 평균을 계산해주는 애그리게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해볼 수가 있죠. 아이리스 꽃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열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을 할 건데 집단별로 계산할 겁니다. 아이리스 꽃 종류별로. 그래서 스피시라는 이름으로 출력을 할 거고요. 집단 변수는 요 스피시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이렇게 집단별로 어떠한 통계량을 계산할 거냐면 평균을 계산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애그리게이트 함수를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아이리스 꽃, 세 개의 아이리스 꽃 종류별로 네 종류의 측정치에 대한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 꽃잎 길이와 그 다음 폭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산점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ggplot 패키지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ggplot를 메모리에다가 한번 이렇게 적재를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산점도를 그릴 때 일단 ggplot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초기화를 합니다. 첫 번째 인수로 아이리스 데이터 프레임을 지정하고, as 함수에다가 그 데이터의 변수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매핑할 시각적 요소를 지정을 해주죠. x축에는 페탈 랭스를 지정할 거고요. 꽃잎의 길이를 나타내는 페탈 랭스를 지정할 거고, y축에는 꽃잎의 폭을 나타내는 페탈 위드를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보신 다음에 한번 지온 포인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산점도를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의 산점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x축에는 페탈 랭스, 꽃잎 길이, y축에는 페탈 위스, 꽃잎 폭 데이터를 배치를 해서 두 변수 간의 이런 관계를 산점도로 그려봤습니다. 조금 더 이쁘게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지금 꽃 종류라는 그 세 가지 꽃 종류라는 데이터가 추가로 범주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꽃의 종류별로 색깔하고 모양을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컬러 에스테틱과 쉐입 에스테틱에다가 꽃 종류를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를 이렇게 추가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저 색깔과 그 다음에 형태로 구분되는 세 개의 꽃 종류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의 산점도보다는 조금 더 예뻐졌죠. 그래서 빨간색이면서 동그라미는 세토사라는 꽃이고, 그 다음 세모면서 녹색은 페르시콜라라는 꽃이고, 그 다음 매우면서 파란색은 버지니카라는 꽃이다. 그래서 그 세 개의 꽃 종류별로 지금 산점도가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산점도를 개선을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같은 값을 갖는 데이터가 한 줄로 쭉 겹쳐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좀 보기가 싫어갖고 저거를 좀 자연스럽게 좀 흩어놓겠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함수가 지원 포인트에 쓸 수 있는 인수가 지원 포인트의 포지션 인수라고 쓸 수 있죠. 포지션에다가 우리가 지터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산점도의 점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추가로 몇 가지 한번 더 해볼까요? 추가로 몇 가지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 타이틀, 이 그래프의 타이틀 제목도 한번 바꿔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서브 타이틀도 한번 줄 거고 캡션도 한번 추가로 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X축의 Y축의 이름도 한번 바꿔볼 거고요. 그래서 랩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먼저 X축의 이름 바꿔볼까요? X축의 petal.length라고 그 변수의 이름은 그냥 사용했는데 저거를 좀 축 이름 같이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petal.length라고 바꿔보고 단위도 써볼까요? 센티미터 단위였죠. 그 다음에 Y축은 petal.width라고 써보고 역시 센티미터 단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그 그래프의 제목 타이틀 인수에다가 그래프의 제목도 한번 넣어볼게요. 아이리스라고 한번 넣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밑에 서브 타이틀 부제목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목에는 조금 더 그래프를 설명해주는 그러한 그 제목을 붙여볼게요. petal length and width by iris species. 그래서 꽃 종류별로 아이리스 꽃 종류별 페탈 랭스와 페탈 위스의 길이의 관계다 하는 걸 부제목으로 주고요. 그 다음 캡션이라고, 캡션은 이제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 하단에 나오는 부가적인 설명인데요. 캡션에다가 이것이 어디서 가져온 데이터인지 한번 소스를 써볼까요? 소스란 출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UCI 머신 러닝 레퍼지토리에서 가져왔다 라고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한번 그 그래프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멋져졌죠. 그 타이틀도 생겼고 부제목도 생겼고 밑에 그 출처까지 지금 나와 있고 X축과 Y축도 단위까지 넣어갖고 잘 변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theme 함수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한번 이쁘게 만들어 볼게요. 저 타이틀을 좀 볼드 페이스로 만들어 갖고 눈에 띄게 좀 만들어 볼까요? 그럼 플랫 타이틀이라는 인수에다가 엘리먼트 함수를 적용을 해서요. 엘리먼트 텍스트 함수를 적용을 해서 저 페이스를 볼드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도 한번 바꿔볼까요? 축도 똑같이 이제 볼드 페이스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플롯 타이틀이 아니라 축이기 때문에 axis.text라는 인수에다가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똑같이 엘리먼트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페이스를 볼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그 볼드 페이스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추가로 범례에 대한 변경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범례가 오른쪽에 있는데요. 저 범례를 하단으로 좀 내리고 싶고요. 그리고 범례 제목으로 스피시즈라고 써 있는데 범례 제목에 쓰는 스피시즈는 사실 우리가 안 써도 알기 때문에 저거는 그 범례 제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범례의 그 위치를 조정하는 데 쓸 수 있는 legend.position 인수에다가 하단으로 내리기 위한 값인 bottom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범례의 타이틀은 제가 쓰지 않기로 했으니까 범례의 타이틀은 그 엘리먼트 함수를 이용해서 엘리먼트 블랭크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 레전드 포지션과 레전드 타이틀이 여기 지정된 대로 하단으로 범례가 옮겨가면서 범례의 제목이 사라지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그 UCI 머신러닝 레퍼지토리 웹사이트에서 아이리스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 그걸 이용해서 요약 통계량도 계산을 해봤고 그 꽃 종류별로 그 관측값들의 평균도 계산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그걸 이용해서 산점도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